혹시 김장하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는 소금 좀 더 넣어서 오래 먹어야지. 젓갈 많이 넣으면 맛있지. 설탕 좀 넉넉히 넣어야 감칠맛 나지.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정성껏 담그는 김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발효식품이자 세계가 인정한 건강식품 김치가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조용한 건강 파괴자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은 김장 방식, 그 속에 숨겨진 건강의 적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치는 우리 식탁의 주인공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빠지지 않고 오르는 반찬이죠.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치가 건강식품이 되려면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추 한 포기를 절이는데 들어가는 소금의 양, 묵은지의 진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 넣는 젓갈의 양, 그리고 너무 짜거나 매운 맛을 중화시킨다며 넣는 설탕의 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입맛이 자극적으로 변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어머니께 배운 대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양념과 레시피들은 대부분 맛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건강보다는 맛이 우선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 혹시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양의 약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바로 김치와 같은 염장식품에서 나옵니다. 더욱 심각한 건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매 끼니 김치를 드시니까요. 국물도 자주 드시고 김치찌개도 자주 끓여 드시죠. 이렇게 매일 섭취하는 높은 염도의 김치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고혈압으로 약 드시면서도 김치는 계속 드시는 분들, 위염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매운 김치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 당뇨 관리하신다면서 밥은 줄이지만 김치는 그대로 드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김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김치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건강한 김치와 건강하지 않은 김치의 차이, 바로 재료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넣는 3가지 재료가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의 첫 단추는 배추 절이기입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푹 담가 절이는 이 과정, 김치 맛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소금, 김치를 담글 때 빠질 수 없는 이 재료가 사실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소금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배추의 수분을 빼내 아삭한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 김치가 오래 보관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김치는 소금 맛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체액의 균형을 맞추고 신경 전달을 돕고 근육 수축에도 관여하죠.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김치를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몸에 나트륨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럼 이렇게 쌓인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첫 번째, 혈압을 올립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왜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매일 드시는 김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높은 염도의 음식이 위 속으로 들어가면 위 점막이 손상됩니다. 처음엔 약한 자극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위염,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나는 위가 튼튼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염은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만성 위염은 위축성 위염으로 그리고 일부는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고염식품을 위암 발생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짠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건 신장의 일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질수록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죠.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입니다. 그럼 소금을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소금을 전혀 안 넣고는 김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발효도 제대로 안 되고 맛도 없고 보관도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적정량을 사용하는 겁니다. 배추 10kg 기준으로 굵은 소금 약 1kg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 레시피 중에는 1.5kg, 심지어 2kg까지 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과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천일염은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염화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금 덜 짜면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팁, 배추를 절일 때 소금물의 농도를 조금 낮추고 대신 절이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하게 높은 농도로 절이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절이면 배추도 더 아삭하게 절여지고 전체적인 염도도 낮아집니다. 소금은 김치의 필수 재료입니다. 하지만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사용할 때 비로소 건강한 김치가 됩니다. 김치의 깊은 맛을 내는 비밀 재료, 바로 젓갈입니다. 멸치액젓, 새우젓, 황석어젓, 갈치속젓, 지역마다 집안마다 쓰는 젓갈이 다르죠. 우리 집 김치 맛은 이 젓갈 때문이야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젓갈이 두 번째 건강 위협 요소입니다. 왜일까요? 젓갈은 생선이나 조개류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것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이게 감칠맛의 원천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소금입니다. 젓갈 100g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 혹시 아십니까? 멸치액젓의 경우 약 8,000mg, 새우젓은 약 6,800mg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젓갈 한 숟가락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가는 거죠. 아니, 젓갈을 한 숟가락씩 먹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젓갈을 직접 먹지는 않죠. 하지만 김치 담글 때는 어떻습니까? 배추 10kg 기준으로 멸치액젓 1컵, 새우젓 반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김치 전체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결국 김치 한 접시 먹을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젓갈의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발효된 젓갈일수록 자극이 강하죠. 젓갈 없이 김치를 담그면 맛이 없잖아요 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젓갈은 김치의 감칠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죠. 하지만 꼭 젓갈이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감칠맛의 핵심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젓갈 말고도 다른 식재료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 육수, 멸치를 끓여서 만든 육수에도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젓갈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나트륨 함량은 젓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건새우나 마른 새우를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새우의 키토산 성분이 감칠맛을 내면서도 젓갈처럼 염도가 높지 않습니다. 표고버섯 가루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구안일산이라는 성분이 감칠맛을 내는데 이건 나트륨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다시마 우린 물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다시마의 글루탐산은 천연 MSG라고 불릴 정도로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젓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도 젓갈 맛이 그립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전히 빼지 말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위에서 말한 멸치 육수나 새우가루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맛은 유지하면서 나트륨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젓갈 없는 김치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좋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올해 김장부터는 젓갈의 양을 과감히 줄여보세요. 마지막 문제, 바로 설탕입니다. 김치에 설탕을 왜 넣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즘 김치 레시피 보면 설탕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단맛을 더해 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둘째,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서. 셋째, 너무 매운맛이나 짠맛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특히 요즘은 입맛이 달달한 쪽으로 변하면서 김치도 약간 단맛이 있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판 김치는 거의 대부분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 설탕이 왜 문제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혈당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밥은 줄이고 단 음식은 피하면서 김치는 마음껏 드시지 않으신가요? 김치는 채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생각보다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발효가 진행되면서 설탕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이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김치 먹고 혈당이 오를 정도로 설탕을 많이 넣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배추 10kg 기준으로 설탕을 두세 컵 넣는 레시피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체 김치에 고르게 퍼지긴 하지만 매 끼니 김치를 드신다면 적지 않은 양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내 환경입니다. 김치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바로 유산균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균보다 유해균이 더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설탕은 나쁜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김치의 가장 큰 장점인 유산균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염증입니다.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죠.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 김치 속의 설탕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설탕 없이 김치를 담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설탕 없어도 충분히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세대에는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김치는 충분히 맛있었죠. 그럼 단맛은 어떻게 내느냐? 자연의 단맛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배입니다. 배를 갈아서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고 배의 효소가 김치를 더 아삭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배의 과당은 설탕보다 혈당을 덜 올립니다. 사과즙도 좋습니다. 사과의 단맛과 신맛이 김치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양파를 갈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파의 천연 당분이 은은한 단맛을 내면서 양파의 유황 화합물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넣는 것도 좋습니다. 무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김치 전체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천연 재료로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굳이 정제된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좀 달달한 게 좋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조금 사용하세요. 올리고당은 혈당을 덜 올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설탕의 3분의 1 정도 양만 써도 충분합니다. 설탕은 김치에 꼭 필요한 재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빼는 게 더 건강한 김치를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김치 속 3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소금, 젓갈, 설탕. 이 3가지만 조절해도 김치는 완전히 다른 건강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최소한으로 배추 10kg 기준 굵은 1000g 1kg 이하, 소금물 농도는 10% 정도로 맞추고 대신 절이는 시간을 6에서 8시간 정도로 늘리세요. 급하게 강한 소금물로 절이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절이는 게 건강에도 맛에도 좋습니다. 둘째, 젓갈은 반으로 줄이거나 대체하세요. 멸치 액젓 1컵 대신 반 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멸치 육수나 다시마 우린 물로 채우세요. 새우젓 대신 마른 새우 가루나 건새우를 갈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표고버섯 가루 2-3큰술을 추가하면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설탕은 천연 재료로 대체하세요. 배 1개, 사과 반 개를 갈아서 넣으세요. 양파 1-2개를 갈아 넣으면 단맛과 함께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꿀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과하지 않게 2-3큰술 정도만. 넷째, 신선한 재료를 듬뿍. 마늘, 생강은 면역력에 좋으니 충분히 넣으세요. 고춧가루는 매운맛보다는 색을 내는 정도로 적당히. 미나리, 갓, 파 등 향채소를 많이 넣으면 영양과 풍미가 더해집니다. 다섯째, 발효는 천천히. 실온에서 1-2일 정도만 익힌 후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김치는 덜 익었을 때가 비타민C도 많고 유산균도 살아있습니다. 너무 익혀서 시큼해지면 나트륨도 더 느껴지고 영양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김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트륨이 적어 혈압 걱정이 줄어듭니다. 둘째, 위 부담이 적어 위염이 있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당분이 적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넷째, 진짜 유산균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싱거운 것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입맛이 바뀝니다. 짜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입맛이 천천히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배추의 아삭한 식감, 마늘과 생강의 알싸한 향, 고춧가루의 은은한 매운맛, 이런 것들이 비로소 제대로 느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편해집니다. 김치를 먹고 속이 쓰린 일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혈압 수치가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김치를 못 먹게 된다고 하십니다. 위가 약해져서 혈압이 높아져서 당뇨 때문에. 하지만 그건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 김치를 만드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담근 김치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은 1년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하루 이틀 정성 들여 담그는 김치를 온 가족이 1년 내내 먹게 되죠. 그렇다면 이 김치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김장부터는 조금 달라져 보세요. 소금을 조금 덜 넣는 용기, 젓갈을 과감히 줄이는 용기, 설탕을 빼는 용기.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첫째, 우리가 김치 외에도 다른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라면, 찌개, 국물 요리, 장아찌, 젓갈, 나트륨 섭취원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죠. 둘째,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0, 70대까지 사셨다면 지금은 80, 90대까지 사십니다. 더 오래 사는 만큼 더 건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셋째, 활동량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일,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염분이 땀으로 배출됐지만 지금은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시고 활동량이 적습니다. 넷째,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고혈압, 당뇨, 위암의 원인을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음식이 이런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도 이렇게 먹었는데라는 생각은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변했고 우리 몸도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김장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담근 김치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양념을 조금 씻어내면 나트륨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김치를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셋째, 김치와 함께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오이, 토마토, 바나나, 고구마 같은 칼륨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넷째, 김치찌개나 김치국을 끓일 때 물을 좀 더 넉넉히 넣으세요. 국물의 염도를 낮추는 거죠. 다섯째, 하루에 먹는 김치의 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매 끼니 반 접시씩 드셨다면 3, 4점으로 줄여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김치 하나를 바꾸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 365일 매일 먹는 음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 먹는 것보다 매일 드시는 김치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입니다. 올해 김장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미 하셨다면 내년을 기약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도 모두 건강한 김치를 드실 수 있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신이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생 먹는 김치, 이제는 건강하게 드세요. 재료 하나를 바꾸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